여러분, 세계 금융시장은 지금 1970년대 이후 가장 거대한 화폐 혁명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XRP의 가격이 오르니 내리니 하면서 지루하게 일희일비하는 이 순간에도 물 밑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황제 운용자산 일경 5천조 원의 블랙록, 그리고 국경 간 결제 혁신의 상징 리플 XRP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블랙록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예전부터 XRP를 띄우지 않았냐? 블랙록 ETF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띄우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막아왔던 겁니다. 운용사 내부 데이터와 온체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록이 지난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올 리플 XRP 통합 타임라인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지난 5년 동안 지루했던 XRP 흐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가격 억압이었다는 사실을 유튜브 최초로 공개해드립니다. 최근 방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들, 먼저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의 시나리오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분석된 타임라인을 보면 블랙록의 리플 접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브저베이션, 즉 관찰기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블랙록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앞세웠죠. 리플의 초기 투자자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구글 벤처스, 앤드리슨 호로이츠, CME 그룹 같은 거대 기업들의 대주 즉 전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블랙록과 뱅가드입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간접 투자를 통해 리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서프레션, 억압기가 시작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SEC와의 소송, 게리 갠슬러의 취임.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시기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XRP 가격을 인위적으로 눌러두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을 무기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격을 바닥권에 묶어두는 시간적 차익 거래를 실행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계, 매집기의 끝자락에 도착해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소송에서 사실상 리플이 승리하자 기관들은 코인베이스, 프라임 등을 통해 은밀하게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매집의 결정적 증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포착됐습니다. 2025년 6월부터 8월 불과 두 달 사이에 코인베이스의 XRP 준비금이 7억 8천만 개에서 2억 개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69%, 거의 70%가 증발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개미들이 팔고 떠난다면 거래소 지갑 잔고는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거래소에 있던 코인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그 물량을 사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동 패턴입니다. 이 물량은 수천 개의 지갑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단 몇 개의 거대한 콜드 월렛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개인일 리가 없겠죠? 전형적인 기관 투자자의 커스터디 제도와 흐름입니다. 블랙록은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사라진 물량이 블랙록과 블랙록, VIP 고객들을 위한 분리된 콜드 스토리지로 들어갔다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ETF 승인 전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세력들은 이미 선점을 끝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개 시장에서 사지 않을까요? 가격이 올라버리니까요. 블랙록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네 가지 어둠의 경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한 장외 거래입니다. 거래소 호가창에 찍히지 않는 거래죠. 둘째, 벤처 생태계 장악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 커스터디 업체들, 결제 회사들, 이 생태계에 투자한 회사들의 지분을 블랙록이 상호 소유함으로써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셋째, 가장 핵심인 비공개 사모와 NDA 계약입니다. 리플사는 매달 에스크로에서 10억 개의 물량을 풉니다. 그중 시장에 풀리지 않고 다시 묶이거나 사라지는 물량들, 이 물량들은 할인된 도매 가격으로 거대 기관들에게 블록될 형태로 넘어갔다고 분석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의 목적은 시세 차익이 아닙니다. 미래 금융의 철도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켓메이커 파트너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마켓메이커들, 이들은 왜 존재할까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을 눌러두고 물량을 매집할 때도 이들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마켓메이커들이 리플 XRP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부 보고서와 온체인 기록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이체와 워시 트레이딩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XRP 가격이 급등하려 할 때마다 매도벽을 세워 가격을 억제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춰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블랙록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SEC를 앞세워 가격을 눌러왔고 그 눌린 가격대에서 2025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거의 다 확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계, 통합기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알라딘 시스템과 탈로스의 통합, 블랙록 비들 펀드와 시큐리타이즈의 연동. 이게 전부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수도관 공사는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마지막 5단계 활성기뿐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 블랙록은 갓 캔들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상승빔을 쏘아 올릴 겁니다.
ETF 출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 진짜 게임은 알라딘 AI 결제망 가동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의 AI 알라딘은 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대 세력은 이미 수십억 개가 넘는 XRP를 은밀히 매집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리플 XRP인가? 비트코인이라는 제왕이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블랙록이 직접 만든다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그런데 왜 일경 5천조 원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심장 알라딘 AI 시스템은 최후의 파트너로 리플 XRP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블랙록의 두뇌 알라딘 AI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라딘은 전 세계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AI입니다. 이 녀석이 굴리는 자금이 도합 2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최첨단 AI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 즉 결제 속도입니다. 주식 거래는 0.001초 만에 체결되지만 실제로 돈이 정산되는 건 이틀 뒤, 아무리 빨라도 하루가 걸립니다.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공백, 블랙록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지옥입니다. 만약 돈이 묶여있는 동안 은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율이 미친 듯이 급변한다면요. 이걸 상대방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최근 레리 핑크 회장이 입만 열면 토큰화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큰화를 하면요. 이틀 걸릴 결제와 정산까지 즉시 이루어집니다. 묶여있던 수조 원의 담보금을 해방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알라딘이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레일 후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스위프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결제망이죠. 결제 시간은 하루에서 3일 정도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건당 20에서 50달러로 비싼 편이고요. 무엇보다 은행이 닫으면 주말엔 멈춥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알라딘에게 주말에 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탈락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비트코인입니다. 디지털금. 맞습니다. 훌륭한 자산이죠. 하지만 결제 수단으로는 어떻습니까? 결제 확정까지 10분, 길면 1시간이 걸립니다. 초당 처리 건수 TPS는 약 7건입니다. 일경 원 규모의 자산이 움직이기에는 너무 느리고 수수료 변동성도 큽니다. 비트코인은 금고에 넣어두는 자산이지 송금용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세 번째 후보는 스테이블 코인 USDC나 USDT겠죠? 많은 분들이 블랙록이 서클 USDC에 투자했으니 이걸 쓰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상대방 리스크가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망하거나 은행 계좌가 동결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알라딘 같은 초거대 시스템이 단 하나의 민간 기업 지급 준비금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보류입니다. 그럼 마지막 후보 XRP를 보겠습니다. 결제 시간은 3초에서 5초, 수수료는 사실상 거의 무료입니다. 상대방 리스크는요? 없습니다. 우선 XRP 레저는 탈중앙화된 원장이니까요. 처리 용량 TPS는 초당 1,500건 이상으로 사실상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알라딘 적합성으로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최상입니다. XRP는 애초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 은행 간 브릿지 역할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알라딘 입장에서는 XRP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인 겁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은 이 XRP를 어떻게 시스템에 이식했을까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비들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와 함께 운용하죠. 그리고 2025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큐리타이즈와 리플이 손을 잡고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런칭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RLUSD가 나왔으니 XRP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죠? 정반대입니다. 알라딘 AI 시스템은 변동성이 싫으니 일단 RLUSD라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하지만 이 RLUSD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환전될 때 그 밑바닥에서 가스비로 쓰이고 유동성 브릿지로 작동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XRP입니다. 블랙록은 겉으로는 이더리움 기반 펀드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출구와 환전 시스템은 전부 XRP 레저와 연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제도권 금융을 안심시키고 뒤로는 XRP 생태계를 뼈대까지 깊숙하게 박아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야를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 WEF와 IMF가 주도하는 그레이트 리셋. 그 핵심은 달러 패권의 몰락과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의 탄생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망은 ISO 2022라는 새로운 언어로 통일되고 있죠. 앞으로 이 표준을 지키지 못하면요. 미래 금융에서 퇴출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이 표준을 완벽히 지원하지 못하고 메이저 코인 중 유일하게 리플 XRP만이 ISO 2022 표준을 지킵니다. 게다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세계경제포럼 WEF의 이사입니다. 게다가 리플은 WEF의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 속에서 XRP는 전 세계 중앙은행 CBDC들을 연결하는 중립적 기축, 통화로 이미 정해진 겁니다. 미국이 망하든 중국이 부상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돈은 결국 다리를 건너야 하고 그 다리의 통행료는 XRP로 지불되니까요. 지금의 지루함, 지금의 공포, 그건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 안내 방송일 뿐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기차 문은 곧 닫힙니다.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부의 이동 앞에서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알트코인 상승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부터는 선제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코인,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연달아 터뜨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크게 흥행하면서 이제는 거의 보증 수표처럼 인식되고 있고요. 이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에서만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놓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설명드리며요. 다들 알고 계시듯 블록체인 사업은 사실상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안에서 자녀들이 고문으로 참여하며 각각 맡아서 보는 코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담당하게 되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SUI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졸업 코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연달아 신고가 랠리를 쌓아 올리면서 SUI로 큰 부를 이룬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게 특히 눈길을 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탄탄한 피지컬과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여기에 굉장히 영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인물이 현재 새로운 코인 하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집안 사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까지 맡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 베런이 앞으로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후원을 받을 코인, 그 중에서도 막내 베런 트럼프가 맡게 될 코인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 여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월드 리버티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쪽 자금은 이 방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기사로 널리 퍼진 다음에야 뒤늦게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선점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하고 제가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리려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구조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시점에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담당하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소문을 타고 세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 분위기를 봐도 업비트와 빗썸 쪽 관계자들 역시 이 이슈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폭등 자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사실만 간단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는 즉시 그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베런 관련 밈코인 성격이기 때문에 굳이 큰 금액을 무리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10만원 정도만 가볍게 시도해보셔도 수익 측면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자격으로 맡게 될 이 코인, 이건 정말로 드물게 찾아오는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트럼프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5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꼭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